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네요. 또 밤 사이에는 5mm의 비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면서 깨끗하겠고요. 다만 어제 발생했던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밤부터 우리나라로 또 유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13도고요.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었죠. 지금 강원도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 노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많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부지방설 임청이 청소년 녹색 체험교육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4월 2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차이나타운 조성 논란을 빚었던 한중문화타운의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은 어제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입장문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의 중고교 10곳에 남녀공학 전환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단성학교로 운영 중인 중학교 5곳과 고교 5곳의 남녀공학 전환을 재추진키로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청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중에 공학 전환 대상 학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가 도의 숨은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도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캐릭터인 범이와 고미를 활용해서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과 또 지역의 향토 음식, 강원 맛지도 영상을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강원 영서권에서도 상당히 좀 상징적인 그런 또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강원도 비서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자열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강원도 내에서 제안했던 노선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번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대환영이고요. 예. 예상 외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일단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신규로 사업이 확정된 게 이제 4곳이죠. 네. 용문 홍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번으로 좀 밀었던 건데 이게 당연히 들어갔고 삼척 강릉 구간도 있고 네. 동해 신항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원주역에서 만종까지 가는 이 강호축을 연결하는 이 2선이 이제 단선철도인데 이게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추가 검토 사업이 이제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원주 춘천선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제천에서 이제 삼척 가는 이런 태백 영동선하고 저기 철원 쪽에 연천 월정리를 연결하는 이제 경원선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3개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이제 반영을 시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10년 뒤에 봐야 될 일이고요. 한 분들이 이야기하면요. 예. 자, 그런데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게 어떠한 계획입니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또 사업 내용인 것인지요? 이게 5년마다 이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 안에 선정이 돼야지 이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철도를 놔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이 일절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 구축 계획에 저희가 사활을 거는 이유가 첫 행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초안입니다. 기초안. 네. 뭐 그 또 두세 달 동안에 공청회도 거치고요. 또 네. 여러 가지 뭐 절차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이 이후의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죠.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고 네. 그 예비 타당성에 선정되기 위한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기재부에서 합니다. 네. 이런 기간이 한 1년 내지는 최대 2년까지 걸리고요. 네. 이거를 통과했을 경우에 기본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합니다. 다시 또 국토부로 옵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다 해서 내년에 당장 뭐 첫삽을 뜨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이게 보통 약 한 10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고 우리 아마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2010년도부터 상당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이제 착공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주 원주간 전철을 말씀하시니까 네. 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횡성 지역에서는 네. 여주 원주간 전철을 횡성까지 연결하자 이런 또 네.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 사업이 이 횡성까지 연장하는 것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여주 원주가 연결이 되고 나면 네. 그 이후에 운영, 그러니까 코레일과 협의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주 원주선이 원래 저 인천 올곳에서 판교를 거쳐서 들어오는 선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빠른 철도로 예. 설계가 된 거예요. 예. 느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빠른 철도, 느린 철도로 말씀드리는데. 급행열차, 완행열차 뭐 그런 개념으로 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에서 오는 것은 지금 빠른 철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횡성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느린 철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출퇴근용. 네. 그래서 느린 철도가 오면은 그만큼 빠른 철도 이 열차가 덜 오게 되죠.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런 좀 디테일한 게 좀 상충되는 게 있는데. 뭐 지금 영동 쪽에도 네네. 삼척 강릉이 이제 결국 고속화로 가겠다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사실 그 강릉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고. 네. 삼척까지는 느리게 가고. 네. 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그 이중적인 운행도 분명히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예. 그게 이제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여주 원주가 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향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뭐 네. 향후에 논의할 과제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네. 자, 또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원주역이죠. 옛날에 남원주였고요. 네. 원주역에서 만종까지 한 6km 정도 되는데 네. 이걸 왜 굳이 연결하는 거지? 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호남에서 이 강릉을 가기 위해서는 이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네. 기차는 90도로 꺾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원주로 연결을 하면 여기서 꺾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올라오는 선을 어디다 연결해서 붙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올라오는 연결선이 제천으로 와서 네. 지금 원주역에서 만종까지 이 굴곡형으로 이렇게 R자 형식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네. 강릉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철도가. 예. 그래서 이 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도 요청을 한 것이지만 네. 충북이라든지 호남 쪽에서 강력히 요청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예. 말씀드리면 철도가 90도로 못 꺾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강호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가운데서 호남까지 가는 철도 노선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준비 네. 노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호축이라는 것도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호남까지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죠?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오송. 예. 오송으로 연결해서 이제 호남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천에서 오송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제천에서 이제 청주공항으로 연결해서 청주공항에서 오송으로 가는 겁니다. 네. 오송에서 이제 호남 쪽으로 이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네. 요게 원주하고 만종만 연결이 되면 그쪽하고 이것도 한 10년 정도 안에 네. 호남까지 이제 원주에서도 호남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선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네. 제천에서 오송까지의 그 철도 노선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산까지는 내후년 정도면 KTX로 이제 다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마디로 원주가 아주 X축 이 철도 노선의 중심지가 되겠군요. 이 중심지를 넘어서 저는 상당히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 원주선은 여주 원주 복선절도라고 이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인천에서 원주로 들어와서 강릉으로 가잖아요. 네. 이 선이 있고 서울역에서 청량리로 들어와서 원주에서 강릉을 통과하는 예. 이게 두 개가 통과가 되고 호남에서 들어오는 선이 이제 원주로 들어온단 말이죠. 네. 이게 상당히 제가 봐서는 진짜 철도의 중심지고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저는 호재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천 지역 분들 정말 반가워하시는 소식인데 네네. 이 용문에서 이제 홍천까지 또 이번에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이 노선이 포함되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유야무야 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엔 좀 확실할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이제 국가계획에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제 선정이 돼야 되고 이후의 작업들이 상당히 아주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네. 지금 사회작가에서 말씀하셨던 이 철도 구축망 계획에 포함됐다 해서 이 사업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고강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용문 홍천 구원 같은 경우에 그런 그것을 좀 반면교사 네. 삼아서 좀 줄기차게 좀 밀어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 또 기초지자체는 좀 한계가 있고요. 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또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전국에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선정된 곳이 43곳입니다. 네. 예, 저희 도에서는 이제 4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권과 공조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재부와도 강원도가 상당히 지금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또 기재부 출신의 경제부지사를 또 모셔다 놓고, 예. 정관이고 아닙니까? 많은 활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또 홍남기 또 부총리께서도 우리 또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네. 이런 기회에 저희 이 강원도 출신 인사들의 예.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의 강원도지사 또 출마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중요한 네네. 화두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중문화타운이라 쓰고서 이 차이나타운으로 읽는다. 네. 요즘 한 달 정도 네. 그런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네. 어제 뭐 그 주관사죠. 이 코오른 글로벌이 결국 이제 사업을 네.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또 가운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이 홍천 지역에 건설하려고 하던 거였습니까? 이게 충천시와 홍천군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게 가짜 뉴스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문제, 이런 그 주장을 계속해서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여론이 이 왜곡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입장에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제 아무튼 뭐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 저녁 기준으로 67만 명, 뭐 70만 명 가까이 이미 이 사업에 이 처리를 촉구하는 네.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뭐 가짜 네. 뉴스라고 이야기하십니다만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 팩트 확인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첫 번째, 이 사업에 대해서 최무선 지사가 1대1로 사업에 하나의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네. 예산이 한 1조 정도가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업 예산 확보의 주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네. 이게 또 한중문화타운 뭐 명칭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중국의 인민일보가 여기 또 이제 뒤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 목소리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정도만 좀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1조 투입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코오른 글로벌 네. 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강원도에서 1원도 투자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에 네. 행정지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최문순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1대1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 1대1로를 말씀하신 거고요. 네. 우리 중국에 가서 한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류. 예. 이렇듯이 각각의 문화적인 차원을 공유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네.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뭐 확장성에 대한 정치적인 1대1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민일보가 참여했느냐 하는 문제. 맞습니다. 인민일보의 자회사가 인민망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SPG에 지금 참여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중국 내 홍보예요.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 바깥에 나와져 있는 다양한 이런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어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초에 그러면 이 사업이 좀 어떠한 성격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거였습니까? 코오른 글로벌에서 이제 그 SPC를 설립을 했고 네. 주관사가 되겠죠. 예. 지금 그쪽에 한중 문화타운이라는 것을 이제 복합 문화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현재 그곳에는 18호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3개의 골프장을 더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지금 운영 중인 골프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골프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네. 클럽하우스가 완전히 한옥으로 조성돼 있고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국풍과 유럽풍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다수 몰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를 좀 공유할 수 있는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한중 복합 문화타운입니다. 네. 이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중국의 그 동북공정 뭐 네. 얘기도 있고 그 또 드라마 조선 구마사입니까? 네. 그 이 문제가 좀 된 이후에 유탄을 제대로 맞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일을 겪으면서 뭐 가운데 네. 뭐 난천 입장 또 이제 그 해당 업체의 좀 입장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네. 야, 중국에 대한 그 인식이 이미지가 이렇게 참 부정적이구나. 좀 1, 2년 사이에 네.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라고 또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처음에 그 시작한다고 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이제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너무 다른 것이고 이게 이제 네.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가 이제 관광이 이제 1번으로 먹고 사는 지역 아닙니까? 네. 이 도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의 그 대부분이 중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교역량의 1위가 또 중국이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와 문화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경계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부분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네네. 자, 그런데 그 확보된 부지 네. 또 앞으로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직접 지금 사업은 이제 무산되었습니다만은 네. 향후에 좀 업체 측에서는 어떠한 거 계획이 있다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이런 입장으로 전달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롱이라는 기업이 중국에도 그 공장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에 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이 어떻게든 1조 이상이 강원도에 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를 전면 재검토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사업 철회를 예를 들어서 그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을 좀 이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이든 우리 강원도에 계속 투자해 주기를 네. 이렇게 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그 아무리 기업이라도 이 감정이 상하면요 네. 많이 힘들거든요. 예, 뭐 그런 저희가 또 그게 우려도 많이 고민입니다.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자열 강원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 막 되었습니다. 자, 북부지방산림청이 청소년들에게 숲을 직접 느끼면서 또 자신들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녹색 체험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신성식 산림복지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성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그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청소년 녹색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의 뭐 취지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청소년 녹색 체험 교육은 성장기 청소년의 정서와 신체 발달, 산림의 가치 인식 및 진로 탐색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산림 교육과 체험 활동을 말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12년 주말 산림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녹색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인데 구체적으로 뭐 청소년의 폭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올해의 경우 전국 중학교로 확대 도입된 교육부 자유학년제 제도와 연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색 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전체 과정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실습과 토론 등으로 이루어진 참여형 수업 및 체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녹색 체험 교육 사업이 종료되는 12월 초까지 연 5천여 명의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숲을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수업의 일부러 이 활동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신청한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과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서 중학교 1학년 공식 수업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진로 체험망 꿈길 사이트를 통해 녹색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접수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 행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겁니까? 예, 올해 녹색 체험 교육은 자유학년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산림 분야 진로 안내 및 탐색과 체험 활동 등을 중심으로 17차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 숲속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참가 중학생 선생님들 대상으로 인터뷰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여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모든 사업, 모든 프로그램들이 단지 해당되는 이제 고민입니다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어떻게 좀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예, 녹색 체험 교육 운영 취지에 따라 청소년들이 숲에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데요. 이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동영상 및 체험 키트를 제작하여 학교에서 배부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적절하게 병행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 녹색 체험 교육이 2012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인데, 뭐 그다음에 뭐 결과를 또 분석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다수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 등 정해진 틀 속에서 반복적으로 서열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숲은 더 이상 단순히 휴식만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숲은 그 자체가 교실이며 나무, 꽃, 열매 등 모든 자연물이 학습 및 체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과 은은한 향기, 네. 잔잔한 음색은 청소년의 오감을 열어주고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일깨우게 해줄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숲에서 정말 또 우리 청소년들 좋은 또 추억, 경험, 또 인재로 육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신성시 산림복지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